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맹본부가 상품의 종류, 점포 인테리어, 광고 서비스 등을 통일적으로 수행하여 가맹점을 관리 통제하는 것과 함께 가맹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 및 환촉 지원 등 각종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본래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 내에서의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법률에서는 영업지역 설정이라고 하여 가맹계약서에도 교육, 훈련, 경영지도 등과 함께 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할 만큼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경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이것을 가맹점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업 아이템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사실 모든 프랜차이즈 본부는 자신들이 가진 사업 아이템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고 본부에서 교육과 훈련, 경영 지원을 해줄 것처럼 약속합니다. 흔히 광고에서는 이른바 대박 창업 사업 설명회 또는 무경험 소자본으로도 최고의 수익성이라는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예비 창업자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면 교육자, 학습자, 교육 내용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육과 훈련을 하는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보통 생산성을 높이거나 품질을 개선하거나 조직의 안정성과 탄력성을 증가시킨다거나 이직 감소와 직무 만족을 증가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의 교육과 훈련은 주체에 따라 본부 혹은 가맹점이 실시하거나 그 외 교육 내용별 또는 교육 장소와 방법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중에서 범위를 한정하여 본부가 주체가 되어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히 교육과 훈련 등의 경영지도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넓은 의미에서의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과 훈련은 인력개발의 직접적인 부분으로서 가맹점주의 사업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의 지속적인 변화를 위하여 설계된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자질을 개발하고 사업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성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본부가 가맹점주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1차적인 마케터가 되는 가맹점주에게 적합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했는지는 바로 구매자인 소비자의 구매 선택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본부의 교육과 훈련 내용이 알차고 적합한 것이어서 가맹점주가 만족을 느낀다면 매출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일 외식 업종이라면 손님들은 그 다음 날도 음식을 먹으러 올 것이고 미용실이라면 적어도 3주 후에는 다시 방문할 것이고 가족 간의 행사가 있거나 자녀의 생일 등 기념일이면 좋은 서비스를 받았던 패밀리 레스토랑에 부모들은 다시 예약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이 다시 방문하거나 물건을 찾게 하기 위한 신속하고 정확하며 차별성이 겸비된 교육과 훈련이 실제 고객과의 접촉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각 업종별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본부의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의 만족도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부의 지원이 어떤 경로를 거쳐 성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조사들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프랜차이즈 본부의 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가맹점의 신뢰는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가맹점과 본부의 관계 결속도 좋은 곳으로 조사되며 이어서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몰입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하여 신뢰가 높으면 가맹점의 성과도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부 다른 연구에 의하면 조사 방법이나 요인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부의 지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주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과 훈련은 본부는 물론 개개 가맹점의 사업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부가 각 상황에 맞는 조직, 인력, 사업적인 판단 등을 할 수 있는지는 보통
매뉴얼을 가지고 있느냐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맹사업에 관한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본부 지원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부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 공개 소요 내용에 이와 같은 본부의 교육, 훈련 등의 지원사항과 그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조사에 의하면 가맹점 관련 매뉴얼로는 점포 운영 매뉴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어서 서비스 매뉴얼, 상품 관리 매뉴얼, 가맹점 교육 훈련 매뉴얼 등의 순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주로 세부적인 운용 지침과 관련된 컨텐츠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교육 훈련 내용은 업종별로 살펴보면 외식업의 교육 횟수가 연평균 17.6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개인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흔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슈퍼바이저라고 불리는 가맹점 지도원의 역할이 적지 않은데요. 본부와 가맹점 간에서 본부의 지시와 통제사항을 전달하고 가맹점의 경영을 지도하며 가맹점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본부에 전달함으로써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 매개자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본부의 수구먼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여느 분야에서처럼 인적 구성원의 중요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 관계 부처에서도 프랜차이즈 산업의 규모와 위상이 커짐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에 근무하는 슈퍼바이저는 본부당 평균 약 5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의 슈퍼바이저 수가 평균 10여 명으로 타 업종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세부 업종별로도 식품 소매업의 슈퍼바이저 수가 평균 약 24명으로 타 업종에 비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부에 근무하는 슈퍼바이저의 가맹점당 월 평균 방문 횟수는 약 2.9회, 대다수 본부들이 월 평균 1 내지 3회 정도 가맹점을 방문하고 있었으며 한 달에 4회 이상 방문하는 본부는 전체의 약 20%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업종별로도 한 달 평균 약 2 내지 3회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상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본부의 매뉴얼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에 소자본 무경험인 경우에도 비교적 실패 확률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결국 총체적으로 본부의 지원과 역량에 대해 가맹점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식경제부 조사에 의하면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영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27% 정도였고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36%, 보통은 34%였습니다. 5점 척도로 평가해보면 2008년 전체 경영 서비스 만족도는 2.8점으로 2005년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세부 업종별 만족도를 보시면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눈여겨볼 점은 바로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200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만족한다는 비율은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수치상의 미세한 변동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수도권 중심 상권에는 가맹점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업계의 지적을 고려한다면 본부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주요한 것 중 하나로서 영업지역 보장을 들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 설정에 관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법 제정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이러한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계약 기간 중에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본부 또는 계열사의 직영점이나 또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할 때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제도를 채택하는지와 영업지역 안에서 특정 가맹점 사업자에게만 영업을 허용하는지,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본부가 영업지역을 재조정하는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와 동의를 받는 방법,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매출일 것입니다. 그런데 매출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권과 입지라고 합니다. 점포를 둘러싼 입지와 상권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맹점을 개설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보면 상권과 입지를 고려하여 개설한 점포에 같은 혹은 유사한 업종이 있는 것은 심각한 매출 위협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함께 모여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보통은 매출 감소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가맹본부도 입지와 상권 분석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곳이 있을 정도로 투자를 하는 분야이고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가맹본부에서 신규 점포 개설에만 치중하여 종전 가맹점포의 영업지역에 대한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물론 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권 내에 본부의 또 다른 동일 업종, 가맹점을 개설해도 좋다는 취지 등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약자의 입장, 이른바 을이라고 하죠. 이런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할 가맹점주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년 내지 3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될 시기에 임박하여 새롭게 인테리어 공사로 많은 투자가 진행된 뒤 재계약 혹은 갱신을 수단으로 본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를 강요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본부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본부와 가맹점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 성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장기 지향적 측면에서 판단할 때 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은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대체로 골목 상권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상권이 특징이어서 가맹점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비슷비슷한 업종의 가맹점들이 매출 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누가 오래 버티는지를 두고 가맹점들이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 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등 몇 가지 업종에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을 둔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범위 내에 동일한 브랜드의 가맹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는데요. 신설된 가맹사업법 내용을 보시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과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에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업지역 보호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간의 해석 문제를 고려하여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경우에도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나 여러 원인으로 인해 상권의 변화가 빨라진 사정을 감안하면 오히려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할 필요가 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은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대통령령으로 그 사유로서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영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맹계약서 작성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협의에 따라 영업지역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원칙적인 모습이며 계약서에 명시될 영업지역 설정 방식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일단 영업지역을 설정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지역 안에 동일 브랜드의 신규 점포를 개설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가맹사업법 규정에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보신 것과 같이 종전보다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이 보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매출액의 범위에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했고 시정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업계 사정을 살펴보면 동일한 본부에 서로 다른 브랜드를 표방한 점포들이 동일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속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고려하지도 않고 개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일한 본부의 브랜드지만 업종이 다르다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그것도 사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이 크지 않아 기존 가맹점주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은 종전 한 가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취급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수의 품목 혹은 서비스, 연관 품목과 서비스를 한꺼번에 묶어 판매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 잡아서 업종의 구분 장벽이 옅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인 본부의 가맹점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경영 서비스 등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또한 가맹점 매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상품과 입지에 관련된 영업지역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셨습니다.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제도적인 보호장치는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업계의 현실을 꼼꼼히 살펴보면 아직도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장점을 살려서 가맹점주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본부와 가맹점의 관계가 신뢰에 기반한 장기 지향성을 띌 때 이른바 명품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